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할 때 만나서 연애했던 남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랑은 대학 때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곳이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글쎄 악덕 사장이었던지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밀리던 걸 그때 친구였던 전 남자친구가 해결해준다고 도와주면서 점차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던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5급 공무원만 되면 저를 호강시켜주고 어쩌고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애초에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면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서울 소재의 명문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합격을 하겠다던 그 인간은 당연히 떡하니 쉽게 될 일이 없었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며 1년만 더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1년은 설득에 넘어갔고 그 다음 1년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돈이 아예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월급 받은 것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교재비 등에 보태줬고 거의 매일같이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밥 해주고 청소도 제가 대신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1년만 더 한다고 또 고집 부리길래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7급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4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7급 공무원 하나 못하겠냐고.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길래 저 역시 그래 4년이나 했는데 5급은 아니어도 7급은 붙겠지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치는지 자취방 가면 TV 보고 놀고 있을 때도 많고 뜬금없이 저에게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고 이러길래 저는 공부는 잘 되냐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식은 죽 먹기라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쳐도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놈의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욱 불안함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합격 점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면 언제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방심하지 말고 100점을 맞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전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야, 나 행시 치던 사람이야. 고작 7급도 못 풀겠어? 라며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를 무시했다며 그 이후로는 제 말을 더욱 안 듣고 놀고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시험날 제가 시험 잘 봤냐는 말에 대충 뭐 보긴 했는데 이러더니 자신감 없는 대답에서 저는 이미 느꼈죠. 그리고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또 이번에는 더도 말고 진짜 9급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바로 7급을 볼 거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악 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제 네 나이 벌써 27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 학원에서는 30 넘어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 아직 있다면서 저한테 자기보다 못한 재수생들을 비교하더군요. 그날 정말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공무원 시험 접어라. 아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다로 하루 종일 다투다가 끝내 남자친구의 똥꼬집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럼 그거 떨어지면 진짜 앞으로 2번 다시 공무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를 또 지나가는데 역시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저 허언증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5급 친다고 1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횟수로만 쳐도 6년 차인데 그 6년 동안 공부한 걸로 9급을 떨어진다면 평생 해도 5급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놈이었죠. 남자친구가 이제는 모의고사가 몇 점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믿었고 제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앞으로 일이나 하라며 소리 지르고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고작 한다는 일이 28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거 도대체 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적게라도 돈 벌면서 거기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으니 공부는 계속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기엔 이젠 나이가 많지 않냐니까 전 남자친구는 돈 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었죠. 그러더니 천운이 있었는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는지 그 해에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기양양해서는 저에게 받냐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서 9급 붙어놓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술 마시며 자기야말로 9급에서 시작하지만 7급 시험 보고 다시 5급도 시험 볼 거라며 그냥 시험 운이 안 좋았다고 고작 9급 따위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쪼록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되고 나선 솔직히 저한텐 그동안 고생했지라며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 하다며 무슨 공무원들은 노비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압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진짜 낮다는 것을요. 그래도 여태까지 6년을 넘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도와준 나한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와 별로 사이가 한동안 좋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전 남자친구가 글쎄 저 몰래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달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 남자친구한테가 아니라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 자기 남자친구한테 계속 들러붙냐고 말하던 그 여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전 남자친구랑 예전에 진즉에 헤어졌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자 다시 들러붙은 아주 거머리 같은 여자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마음 착한 자기 남자친구가 들러붙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자기가 번호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인간 뒷바라지 내가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바람 피우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제 말을 듣더니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진즉에 마음 떠난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쪽팔린 줄 알라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솔직히 너랑 만나는 게 이제는 쪽팔린다며 자기는 공무원이니 같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월급 적다고 징징거리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쫌생이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대신 연금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이런 놈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치듯이 살았었다니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낌새는 옛날부터 보였지만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놈의 세월의 정 때문에 못 헤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식 얼굴에 저의 손바닥 자국을 내주고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카톡 프로필에는 새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며 찍은 여행 사진으로 매번 바뀌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동안 버는 족족 그 자식한테 들어갔던 돈들이 아껴지기 시작하니 돈도 이제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사교 모임도 하고 그동안 한 남자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가꾸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쫌생이 같은 전 남자친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의 이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과 쉽사리 사귀기는 어렵게 되더군요. 또 저 사람도 나의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거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남자랑 어울리는 걸까 자격지심도 왔고 상처를 받기 싫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다가왔고 반년 동안 연인 아닌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진짜 결혼하면 나의 영원한 가정주부로 지내줬으면 좋겠다며 진지하게 저한테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고 항상 저희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더군요. 결국 결혼하기로 양가 집안에서 결정도 났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이랑 전부 다 찾는다고 정신이 없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예비 신랑은 옛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그냥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저에게 전 남자친구는 잘 지내냐며 이리저리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가 저에게 본론으로 말한다는 소리가 자기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냐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도와준 게 저고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할 정도의 사람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 남자친구 놈이랑 다투듯이 통화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대신 전화기를 받더니 우리도 결혼하는데 잘 되었다고 저희도 갈 테니까 그쪽도 오라고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보고 왜 이런 놈한테 쩔쩔매냐고 말하고 그렇게 며칠 뒤에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찾아갔었죠. 저한테 욕하던 그 여자랑 용케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군요. 식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공무원이라면서 웃고 있던 전 남자친구한테 제 예비 신랑이 다가가니 진짜 겉보기에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예비 신랑이 차고 있던 시계부터 옷을 훑어보는 전 남자친구는 이분이 제 남자친구냐고 묻자 맞다고 하니 제 예비 신랑이 저희도 곧 결혼한다고 그때 반드시 오라고 말했고 전 남자친구는 얼굴에 썩은 미소를 띄우며 물론 가야죠.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라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센 척하던 전 남자친구를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결혼식장도 그냥 일반 웨딩홀 빌려서 하는 그곳에서 저희는 뷔페도 안 먹고 그냥 축의금만 20만 원 넣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그 다음 달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는 호텔의 예식장 홀을 빌려서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손님들이 많다고 호텔에서 하라고 하셔서 호텔에서도 제일 큰 홀을 빌렸었거든요. 엄청난 화환들과 손님들로 정말 TV에서만 봤지 저도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보게 된 연예인 결혼식 같은 데서 하는데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가 진짜 왔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와서 어설프게 저에게 손을 흔드는데 표정만 봐도 웃기더군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고.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전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쁘다고 하며 끝까지 자존심 있는 척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예식을 올릴 때 전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자친구의 묘한 착잡한 표정을 보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놈 얼굴 보고 덕분에 결혼식에서 긴장되는 것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랑 현재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고 정말 본인 급 따지다가 진짜 급에 맞게 사는 꼴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